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균용 이 사법부 수장, 이 대법원장 지명자가 앞으로 법원의 개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부가 독립을 잃었고 균형도 잃었고 그리고 사법부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하는 점을 쭉 강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의 행보에서 이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일종의 괴물이라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여러 달린 히드라를 비유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는 이러한 일종의 괴물, 악이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재판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만도 11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이 넘은 재판건만. 재판 접수하고도 1년 넘은 상황에서 제대로 재판이 되지 않고 있는 것만도 11만 건이 되고 있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법조에도 김명수 이후에 물어봤던 워라밸, 판사들이 일도 하면서 생활도 말하자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과 생활에서 균형을 찾겠다, 뭐 이런 바람이 부는데,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판사가 할 일부터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이 최근에 이 압수수색 영장을 하기 전에 이 심사, 이 사전 심사를 해야 된다,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기 전에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사자들이 증거를 숨겨버리고 그리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확대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은 바로 이게 개악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도 이균용 그 사법수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 둘씩 고쳐 나가겠다. 더더구나 재판에서의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이 비판을 해왔는데, 자, 지난번에 그 김명수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도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하겠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과 중립은 사법제도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명수 사법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받아온 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또는 지금 현재 이 정치권에게 유리한 것은 이 극대화하고, 불리한 것은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재판을 늦게 왔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대시를 걸겠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여러 가지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 법원에 둘러싼 현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원의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서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이 발언도 했고, 그리고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관해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에 한 기고문에서는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력은 미덕이 아니다 라는 확고한 신념,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수호와 그리고 정의 추구는 확실하게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여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우선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전부터 재판 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 히드라와 같아. 자,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다각도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독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신을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웰빙 판사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해서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답니다. 그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재판을 잘하기 위한 워라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도 아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또 민사소송에서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성 없는 훈시 규정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과거에는 법원장이 재판을 늦게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여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 누적되면서 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 사건,
모두 11만 7,799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14년 조사 당시 접수부터 선고까지가 평균 252.3일 걸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사 합의 일부 심리인데 이 처리 기간이 2021년에는 364.1일입니다. 7년 만에 재판 선고가 무려 110일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은 뭐 판사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워라밸이라는 영향도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천천히 재판이었고 정치 상황이 변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재판 지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빨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김명수의 지금 그동안 체제해왔던 정책 관련해서 이 압수영장 신문, 압수영장을 하기 전에 미리 신문한다, 이것도 지금 백지화할 것으로 지금 법조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 정보를 미리 다 세개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검찰 수사를 처음부터 발목을 잡는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 증거 인멸, 수사 지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명수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잠정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균용 체제에서는 지금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위주로 되어 있는 인사,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에서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만드는 그런 전통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져서, 그래서 지금 법원 안에서는 이 부분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지금 법원 노조가 나섰습니다. 법원 노조가 지금 이균용 제보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 이 제보를 해달라고 내부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법원 노조가 제보를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노조 제안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다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뭐 서울 법대 동문길이 폭탄주도 많이 마신 것 같아, 뭐 이런 글을 올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지금 반발하는 댓글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조가 올린 글은 선을 넘었다, 대법원장이 살아온 과정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법원 노조가 할 일이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나는 이 후보자를 본 적이 없지만 법원 노조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왜 노조가 국회 법사위처럼 행동하려고 하는가? 먼저 선동하는 행동을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제보 요청글을 올린 노조 간부가 정치를 꿈꾸고 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법원 노조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제보받아 보면 어떻겠나,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부디 노조가 해야 할 일만 정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원 노조가 나서가지고 이균용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글이 쑥 올라오면서, 자, 여기에 지금 민노총이 장악한 공공기관 노조가 이 개혁을 막으려고 억지를 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균용 이 후보자의 앞으로 행보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저항 세력도 그야말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저항 세력. 자,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무너뜨리는 쉽지만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강단 있고 용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욕을 먹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저 칭찬만 들은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워낙 김명수가 사법부를 많이 파괴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근간을 무너뜨리자는 점에서 앞으로